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 내일장 2부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2시 36분 32초 지금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도 장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많은 종목들을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짚어보는 오늘장 내일장 2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이브 매매 타임인데요.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께서 참여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 번호가 지금 나가고 있죠. 샵 0082번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추가되고요. 이곳으로 여러분의 종목, 가격, 비중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해 주시는 두 분의 전문가분들께서 원활한 상담을 도와주실 겁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종목 포착을 했다, 매수 포착 타이밍이 왔다라고 지점에서 연결을 해달라고 전화가 오면 저희가 바로 전화 연결을 해서 어떤 종목인지 들어보고 매수 포착 타이밍 기회까지 엿보는 시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오늘장, 내일장 2부 알차게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 시각 코스피 시황 변동 상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현재 2344.59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0.04% 상승이고요. 말 그대로 강보합권 소폭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2340선에서 지금 위아래로 오르고 있고요. 등락은 거의 보합권 수준에서 정오 이후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중 흐름들 보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보단 그래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2338.85포인트 오늘의 저점이고요. 오늘 고점은 그래도 상승입니다. 2355포인트까지도 올랐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딱 그 중간 정도인 2345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 그래프를 통해 체크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틀째 외인 기관 동반 매도라고 했는데 외국인만 매도하고요. 기관은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은 1877억 원 매수하는데 금융투자 쪽에서 그리고 연기금 쪽에서 오늘 강하게 들어옵니다. 외국인이 하지만 2198억 원 정도 매도세가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은 소폭 매도를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으로 가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650포인트 위에서 움직이는데요. 사드에 대한 완화될 것이다. 사드 이슈가 중국발. 그러면서 제약바이오 업종들부터 해서 여러 가지 업종들이 오늘 훈풍이 부는 모습입니다. 벼뜨나라고 지금 자막도 나가고 있는데 652포인트까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일중 흐름들 만나볼까요? 장 초반보다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652포인트 오늘의 고점, 현재 포인트가 오늘의 고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체크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급 주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어제와는 다른 양상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만이 매수합니다. 195억 원 개인만이 매수하고요. 기관 외국인 동반 매도합니다. 외국인은 121억 원 팔고 있고요. 기관은 소폭 45억 원 코스닥 시장에서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1121원 60전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3원 50전 하락합니다. 0.31% 하락하면서 원화 강세가 4거래일 만에 현재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이 시각 인기 검색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STX중공업, 영진약품, SK증권, 한미약품, 코맥스까지 5종목인데요. 일단 STX중공업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 재개가 됐습니다. 거래 재개가 되고 3거래일째인데요. 오늘은 상한가에 진입해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장 시작부터 뜨거웠습니다. 9,750원에 출발을 해서 상한가 오전에 벌써 직행을 했는데요. 1,5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오늘 저점은 8,130원이지만 이후에 바로 상한가 진입하는 모습들 보입니다. 일단은 STX중공업 같은 경우에 확인된 정보 공시로 나온 건 아닌데 중국 쪽에서 인수설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풍문이 들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의해서 호재가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확인을 해보셔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STX중공업 이틀 연속 하한가 그리고 하루 상승 이런 부분은 급등락을 반복하는 종목들은 투자에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정유라 탑승 대한항공 여객기가 인천공항에 도착했다는 소식입니다. 당초 예상은 3시경에 지금 예상이 돼 있었는데 예상보다 한 20분 정도 빠르게 인천공항에 도착이 된 상황입니다. 바로 정유라 씨는 검찰의 소환에 이끌려서 바로 이동을 한다고 하니까요. 관련 소식들이 들어오면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TX중공업에 이어서 영진약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진약품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잘 갑니다. 6.33% 현재 상승하고 있고요. 장중 고가는 13,350원대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일단은 영진약품 만성 폐쇄성 질환 치료제 기대에 10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합니다. 일단 영진약품도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또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SK증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어제 상한가 같습니다. 그리고 SK증권 우선주 같은 경우 오늘도 잘 달리고 있는데 SK증권은 어제 조회 공시가 요구가 됐고요. 조회 공시에 대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미래에셋대우 인수설에 피인수설에 대해서 부인을 했습니다. 거론된 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일단은 상승 모멘텀이 제대로 꺾였죠. 그러다 보니 1535원까지 현재 11%의 급락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SK증권 얘기 전해드렸고요. 한미약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한미약품이 오늘 잘 달리고 있습니다. 한미약품 4.5%나 오늘 상승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은 한미약품 제약바이오의 대장주입니다. 한미약품이 상승하다 보니까 코스닥의 제약바이오주들도 덩달아 모두 상승하면서 오늘 시장에 훈풍을 불게 하는 요인입니다. 한미약품 같은 경우 글로벌 임상 재개 등 재평가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요. 어느새 20만 원대 움직이던 한미약품 주가는 30만 원 후반대까지 이렇게 올라온 모습입니다. 자, 다음 코맥스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맥스는 삼성전자와의 이야기가 있는 상황인데요. 2.3% 상승. 하지만 오늘 장중에는 9,640원대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윗꼬리 달고 코맥스는 쭉 빠진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장 초반보다 많이 내려온 모습 그래프를 통해서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삼성전자와 함께 IoT 사물인터넷 기기 개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일단은 개발 소식이 들려왔고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코스피 1위 기업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코맥스의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일단은 재료가 많이 소실이 된 모습입니다. 장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상승폭이 떨어지는 모습 보여집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들입니다. 자, 6위부터 10위 종목들 살펴보면 LG디스플레이, 삼부토건,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물산, LG전자까지 5종목인데요. 먼저 LG디스플레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디스플레이 OLED 설비 투자 기대감의 상승세 어제도 급등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어제도 6%, 5%대 강세가 나왔는데 오늘도 역시나 잘 갑니다. 이틀 연속 이 기대감의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설비 투자가 되면 일단은 더욱더 많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 OLED 쪽에 증설이 되게 되면 결국에 실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것이겠죠. 일단은 오늘도 1% 이상의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은 삼부토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삼부토건 4.11% 하락하는데 보시면 오늘 장중 고가는 1,850원대까지 움직이기도 했습니다. 일단은 뭐 고점이라고 할 것도 없고요. 하루 종일 좀 낙폭이 있는 상황의 삼부토건입니다. 투자주의 종목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투자하실 때 유의를 해야 된다. 삼부토건은 매각 이슈로 주가가 급등락을 반복한 대표적인 주식인데요. 오늘 일단은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연일 신고가 경신했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 하루 좀 쉬어가는 분위기를 나타냈습니다. 10거래일 연속 상승 후에 전거래일에 장 초반에 상승폭을 모두 반납하고 하락을 했었는데 오늘 다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21만 8,500원대까지 오늘 장중 고점 터치를 했고요. 쭉 올라가면서 전략 후각 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지수 편입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있는 모습이죠.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 ENG 소식인데요. 삼성물산입니다.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13만 7,5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삼성물산은 아무래도 이제 지배력 강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계속해서 잘 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물산은 일단은 13만 원대 후반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관련 종목으로는 신성ENG가 있는데요. 신성ENG는 오늘 보시고 계신 삼성물산과 126억 4천만 원의 규모 공사를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신성ENG도 덩달아 잘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LG전자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요. LG전자는 요즘에 LG전자도 주가 굉장히 잘 갔죠. 사운드바가 미국과 유럽에서 호평을 받고 있는데 최고의 제품이다라고 극찬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장 초반 그리고 장 중반까지도 좋은 흐름들 이어가다가 현재는 상승폭이 많이 둔화가 되면서 차익실현이 좀 나오네요. 82,800원대까지 700원 정도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2시 45분 지나고 있고요. 이 시각 인기 검색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듯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 타임. 인공지능에 버금가는 종목 분석의 달인 지문상. 급등주 눌림목 맥잡기의 강자 박남열. 오늘장 내일장 2부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 열려있다고 말씀드렸죠?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함께 해주시는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은평지점의 지문상 대리, 하나금융투자증권 원주지점의 박남열 부장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거두절미하고 지문상 대리의 종목부터 바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5종목 가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한국화장품 가지고 나왔습니다. 사실 최근 한 5영업일 동안 기간 조정을 좀 거치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시장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화장품 주식들이 사실은 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실적보다는 주가가 일단 오버슈팅된 부분이 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의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좀 건전한 조정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전히 상승 모멘텀인 더셈 인터내셔널에 대한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나와 있고 다음 달부터가 이제 프리어닝 시즌이 돌입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노려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목표 주가는 25,000원 좀 제시해드리고요. 손절가는 한 2만원 정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지고 나온 종목은 DHP 코리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2.6% 정도 좀 상승을 하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변함은 없습니다. 다만 시장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좀 주가가 좀 지지부진했었던 헬스케어 섹터 그리고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훈풍이 불고 또 최근에 이제 코스피 대비 코스닥 종목군들이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솔솔 나오면서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한 힘이 좀 가해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DHP 코리아 같은 경우는 계속 좀 말씀을 드렸다시피 국내 이제 일회용 안구 눈물 시약 1위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모멘텀은 EU GMP 허가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는 충분히 상승 모멘텀이 나올 만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MS 업계 1위의 종목이기 때문에 뭐 여전히 시장을 진디지휘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프리미엄을 충분히 줘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 가지고 나온 종목은 시젠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사실은 조금 이렇게 조정을 보이고는 있는데 조정 구간에 좀 매수를 하시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부분은 국내 영업이 정상화가 돼 있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해외 파트너사와의 어떤 지속적인 좀 우호적인 관계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가 해외 파트너사가 9개밖에 안 되는데 올해 거의 한 60개 이상 파트너사가 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결국은 실적과 연결이 됐고요. 그리고 1분기 실적이 거기에 대한 정답을 좀 말해줬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분기 실적 역시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차트 한번 좀 보여주시면 차트로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달 이후로 상승 추세가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3일, 4일 운봉 발생이 되고 있는 그런 구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22선이 깨지지 않으면 여전히 바이앤홀드 관점으로 좀 유지를 해주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가지고 나온 종목은 LG 디스플레이 가지고 나왔습니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가 사실은 조금 주목해봐야 될 주식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대한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뭐 주성 엔지니어링 말씀을 드릴 때도 LG 디스플레이 좀 설명을 드렸지만 얘네가 파주 P10 라인에 대한 신사업 그리고 LCD를 투자를 하냐 OLED를 투자를 하냐에 따라서 3월, 4월 주가가 굉장히 좀 재미가 없게 흘러갔습니다. 근데 어제 이제 시장에서 얘기가 나왔던 부분은 파주 P10 라인 일부 라인을 OLED로 전략적으로 결정을 하고 나머지 라인은 LCD로 좀 돌리겠다라는 그러한 부분이 나왔습니다. 결국은 시장에서 느끼는 부분은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 쪽에서 대응하는 OLED 쪽으로만 시장을 뺏기지 않겠다라는 게 사실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LG 디스플레이 어떤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향후에 아이폰 9에 대한 부분이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 쪽에서 전량으로 납품이 된다고 할 경우에는 LG 디스플레이의 향후 미래 먹거리가 이뤄가는 부분이 당연한 거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가
결정한 전략적인 OLED 라인 증설에 대한 부분은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부분이 사실 현재 주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도 말씀을 드리면 올해 LCD 패널 가격은 빠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도 실적, 그리고 모멘텀도 모멘텀, 올해 실적 기반 PER 기준으로 4배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굉장히 좀 저평가된 종목이기 때문에 여전히 바이앤홀드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가지고 나온 종목은 종근당 가지고 나왔습니다. 잠깐 DHP 코리아 설명을 드리면서 잠깐 서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실 기업에 대한 내용은 그렇게 변함은 없습니다. 종근당 같은 경우는 국내 제약회사 중에 사실 도입 품목이 진행이 되면서 MSD 머크사의 물량을 받아오면서 매출 성장률 1위의 기업이고요. 그리고 파이프라인 자체적으로도 CKD 519 그리고 CKD 116까지 본다라고 할 경우에는 올해는 파이프라인도 파이프라인이지만 실적도 기대해볼 만한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올라가는 부분은 이 회사가 좋아서 올라가는 것보다는 기업의 어떤 제약바이오 섹터의 순환매가 좀 돌았다라는 부분은 맞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강력한 어닝 서프라이즈도 2분기도 좀 기대해볼 만하다라고 좀 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화장품부터 종근당까지 5종목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박남열 부장 연결해서 5종목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가볼까요? 네, 첫 번째로 효성을 좀 보겠습니다. 효성 벌써 한 11번째 계속 좀 들고 나왔는데요. 1분기 호실적으로 인해서 발표한 이후에 그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았고 영업이익도 2,223억 정도로 해서 상당히 어닝을 좀 연출했습니다. 기간에서 매수를 좀 강하게 좀 들어오고 있고요. 간헐적으로 외국인 매수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급이 여전히 유효하다 말씀드리고요. 목표가 19만 원 그대로 가져갑니다. 두 번째는 신한인터텍인데요. 신한인터텍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효성 계열사의 효성이 주인입니다. 효성 계열사의 그 전문 기업으로 그 OLED 패널용 그 필름 전문 업체죠. 근데 그 OLED 패널용 필름 공급 확대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2분기부터 이익 개선이 본격화 될 조짐이 나타나는 이유가 블랙 차광 필름과 전자파 차단, 발열 차단 필름까지도 공급이 확대되기 때문에 매출 비중이 8%에서 43%씩 증가하는 5배 증가하는 매출의 어떤 포지션에 바뀌고 있습니다. 따라서 9월 출시될 그 아이폰 8에 10만 대 OLED 패널 공급을 삼성제 요청함에 따라서 동사의 선매복과 필름이 6월 때부터 본격적으로 지금 이제 나갈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서 좀 보시서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8월이나 9월 초 정도에 갤럭시 노트 8에 그 납품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작년에도 납품이 됐지만 요번에 갤럭시 노트 8에 납품이 진행되는 규모가 커질 수 있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기타 법인에서 5주간 43만 주가 매집이 됐고요. 매수가는 현재가부터 종가치 공략을 해보시고 목표가는 7,000원, 손절가 3,300원을 제시해야 됩니다. 동종목은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로 탑픽으로 제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가레일인데요. 기가레일은 2분기 실적 기대감에 의해서 1분기 실적이 좋지 않게 나왔으면서 불구하고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 동종목은 OLED 검사 장비 수주 기대감이 살아있기 때문에 좀 괜찮다는 말씀드리고요. 매수가는 이미 벌써 진행이 됐습니다. 아침에 좀 음봉이 났을 때 샀어야 되는데 지금 양봉이 났기 때문에 좀 보시면서 접근해 보십시다 말씀 좀 드리고요. 목표가 7,500원, 손절가 5,700원을 제시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라이트롤인데요. 라이트롤을 지금 다시 봐야 될 이유가 뭐냐면 오늘 잔금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HFR의 2대 주주이기 때문에 HFR이 5G의 그 공식 그 기업사입니다. 따라서 KT에서 수주 공략이 좀 보물처럼 나타나고 있고요. 파비지 수주 기대감이 나타나는 이유가 콜레드 강모듈이라는 그 동사 갖고 있는 그 모듈 제품이 파비지 통신목 필수 제품으로 소모품으로 지금 작동되고 있고요. 자율주행차나 사물 인터넷, 그다음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핵심 인프라죠. 따라서 1분기 실질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기 때문에 2분기 역시 매출이 좀 늘어난 이유가 앵코어형 강통신 모듈이 최근 한 달 전에 60억짜리가 모듈이 수주가 공시가 떴고요. 요게 2분기에 개정됩니다. 또 하나는 스마트워크 인프라 구축이 DK를 통해서 완료가 됐는데 최근 한 달 전에 완료가 됐습니다. 따라서
스마트워크, 스마트 팩토리 관련해서는 동사도 숨어있는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애플과 PQ의 유통 사업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2분기부터 어닝 서프라이즈 지속적으로 연출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매수가는 현재가부터 종가까지 공략 가능하시고요. 목표가는 11,000원까지 2분기까지 목표가 제시해드리고, 손절가 6,200원 제시해드립니다. 이 동종목은 지능형 강모듈이 개발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맞물려 가는지 그런 부분을 반드시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포지보다 70% 정도 빠르기 때문에 5G에 대한 인프라 기대감이 계획적으로 살아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요. 삼성전기에 대한 말씀드리는데, 삼성전기는 듀얼 카메라 매출 기대감이 좀 살아나고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내부인들의 수급이 굉장히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 눌림목이 발생되더라도 추세를 건드리지 없기 때문에 주가는 계속 우상향 쪽으로 가고 있다는 점을 체크할 필요가 있다. 그 관점 유효하고요. 목표가 10만 원, 손절가 68,000원으로 가져갑니다. 네, 5종목 쭉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효성부터 삼성전기까지 이야기 들어봤고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된 샵 0082번으로 종목 상담들 들어와 있는데요. 먼저 4477번님, 진성TC 7,300원에 20% 비중이다. 대응 전략 부탁드려요 하셨는데, 일단 수익권인 것 같습니다. 지문상 대리님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결론적으로 가지고 가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더요? 네. 네네. 조금 더 많이 가져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가 제가 사실 2년 전부터 조금 커버를 하고 있었던 주식이었기 때문에 좀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면, 이 회사는 사실은 글로벌 기업인 캐터필라에서 생산하고 있는 굴삭기의 하부 롤러를 좀 만들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캐터필라 주가 보시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만큼 캐터필라의 실적이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부분은 미국의 주택 경기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최근 들어서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고 있는 부분은 결국은 내수 시장에서 돌고 있다는 부분이 있었고요. 지표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ISM 제조업 지수라던가 생산자 물가 지수라던가 이런 부분이 주택 경기를 좀 받쳐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성TC의 실적 자체적으로도 좀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론적으로는 12,000원까지는 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트럼프 관련주다 이런 관련주의 어떤 테마성으로 좀 묶이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 생각하지 마시고 바이앤홀드 관점으로 유지를 하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더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긍정적인 코멘트를 들어봤습니다. 사실 진성TC는 예전에 지문상 대리가 이야기한 적이 있는 종목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기억이 좀 나네요. 9654번님께서는 LG상사 31,300원 10% 비중 매도 시점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박남열 부장님, 언제 매도하면 좋을까요? 네, LG상사 회사 굉장히 좋은 회사 중에 하나죠. 최근에 LG 상사의 흐름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매수 비중이 상당히 강화되고 있고요. 지금 질문하신 고객님은 일단 수익권에 지금 접근되고 있는데요. 장기적으로만 매도 타임을 잡는다 그러면은 동종목은 아직 추세가 살아나려면 주봉이 완성이 돼야 되는데 주봉이 아직 완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만 매매 진행을 한번 해보시고요. 35,000원대 한번 일차적으로 한번 차익 실현 관점 한번 가져가 보십시오 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짧게 저희가 종목 상담을 나눠봤고요. 잠시 뒤에 종목 상담은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라이브 매매 타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문상 대리님 5종목 가볼까요? 네, 첫 번째로 가지고 나온 종목은 주성 엔지니어링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까 잠깐 LG 디스플레이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LG 디스플레이랑 좀 연결지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파주 신 공장에 캐펙스 투자가 들어가게 될 경우에는 주성 엔지니어링의 기계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놓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성 엔지니어링이 간다라는 전제 조건에 LG 디스플레이의 주가 움직임에 좀 동등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간에 LG 디스플레이가 LCD에 투자를 하냐, OLED에 투자를 하냐에 따라서 단가에 대한 얘기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LCD의 경우에는 마진율이 조금 박하고 OLED 같은 경우는 마진율이 좀 좋은데, 일단 어제 좀 전략적으로 얘기가 나왔던 부분은 OLED의 일정 부분 라인 증설이 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동사의 어떤 수준 모멘텀도 좀 충분히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좀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오늘 장중에는 좀 지금은 보합이지만
장중에는 굉장히 좀 많은 거래가 실리기도 했었습니다. 다만 이제 뭐 기술적으로 본다라고 할 경우에는 차트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고점 부분에 대한 부분이 워낙 저항대가 좀 강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세 번째의 어떤 고점에 대한 좀 저항이 좀 있기는 있는 부분이 맞습니다만, 연간 어떤 실적적인 부분으로 보게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제가 계속적으로 좀 제시를 해드렸었던 목표 주가는 13,000원인데 13,000원 이상까지 좀 가지고 갈 가능성이 충분히 높고요. 다만 이제 단기적인 변동성은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주가에 대한 부분은 조정시 좀 매수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한 1,4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는데 이때까지는 좀 빠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한 11,000원대까지 좀 보셔도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지고 나온 종목은 모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뭐 사실은 몇 개 종목을 신규로 좀 가지고 나온 종목이 별로 없었는데 저번 주부터 좀 모다를 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생각했었던 것보다 주가가 좀 이렇게 기대했었던 것만큼 단기간 좀 올라오고는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업에 대한 내용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어제 사실은 1분기 실적이 발표를 했습니다. 사업보고서랑 같이 좀 발표를 했는데요. 본업이 조금 적자가 났었고요. 다만 이제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부분은 이 회사가 최근에 인수한 아이템베이와 아이템매니아, 그러니까 게임 안에서 개인 간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 모델을 가지고 있는 자회사를 인수를 했는데, 신사업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순이익 기준으로 보게 되면 48억 정도 수익이 났기 때문에 확실하게 좀 흑자전환 턴이 진행이 됐었고요. 다만 이 회사가 지금 12발행과 빅더블유 발행 좀 많이 했었기 때문에 이자 비용이 조금 나갔었던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인 건 맞습니다만, 6월 달에 리니지 M이 출시가 된다라고 할 경우에 동사의 상승 모멘텀은 충분히 나와 있고, 최근에 리니지 레볼루션이 청소년 불가 판정이 났습니다. 그 부분은 게임 안에서 거래소를 설정을 했기 때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모다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베이와 아이템매니아가 향후에는 청소년 불가 판정을 받지 않으려면 아이템베이와 아이템매니아가 조금은 수혜가 받지 않을까, 이러한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은 좀 본업에서는 좀 아쉽지만 신사업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기대감이 충분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 주가는 좀 2만 원 정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마트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뭐 신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투자 아이디어는 매력적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가 카펙스 투자가 3년 전부터 계속 좀 이어졌었고요. 매년마다 현금이 유출이 되는 부분이 거의 8천억, 9천억 정도 빠졌는데, 올해부터가 이제 6천억밖에 빠지지가 않고 내년에는 4천억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만큼 현금 유입에 대한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마진율 개선도 굉장히 좀 충분히 나아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시장 전체적인 부분으로 본다라고 할 경우에는 내수주, 특히 내수 활성화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유통주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프리미엄을 좀 줄 만한 상황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외형 성장이 여전히 좀 기대가 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가지고 나온 종목은 W게임즈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공시가 두 가지가 나왔는데,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더블다운 카지노 인수가 일정 부분 좀 확정이 났고요. 오늘 기점으로 아마 딜이 클로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달 이후부터는 더블다운 카지노와 W게임즈의 연결 실적이 반영이 될 거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3, 4분기 실적부터 연결 수익이 잡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실적에 대한 부분이 지금 현재 저평가된 구간이 좀 해소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높습니다. 사실 추천드린 이후로 상승률은 좀 높지만 거의 이제 4월달 이후부터 거의 한 달 동안 기간 조정을 계속 거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계속적으로 분할 매수 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목표 주가는 한 8만 원 정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가지고 나온 종목은 네이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주가 움직임은 그렇게 좀 지지부진한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동사 같은 경우는 현금이 굉장히 많이 있는 회사입니다. 현금이 많이 있다라는 부분은 아무래도 M&A에 대한 이슈가 충분히 있고요. 그리고 Y젠터의 지분 투자, 그리고 동사가 가지고 있는 스노우라던가 AI 기술력, 인공지능 시스템, 이런 부분은 사실 국내에 상장된 회사, 그리고 글로벌 탑 플레이어들 안에서도 손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미래의 성장 동력은 충분히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조정시 매수 관점, 그리고 포인트는 막대한 컨텐츠 사업을 좀 최근에 인수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여전히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부터 네이버까지 5종목 이야기 나눠봤고요. 박남일 부장님 5종목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가볼까요? 네. 이렌텍을 또 한번 말씀 좀 드리는데요. 이렌텍에 대해서 모멘텀 하나가 이번 주에 있습니다. 2017년 부산 그 증강현실 관련해서 VR 컨퍼런스가 6월 1일부터 6월 3일까지 부산에서 대규모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엔비디아와 인포비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엔비디아와 그 인텔에서 참여 기업으로서 가장 큰 기업으로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동사는 자율주행과 인공지능에 관련해서 사업이 지금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동사의 그 증강현실과 그 삼성의 인공지능 빅스비와 그 협업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구글의 그 증강현실 스마트 안경 개발 납품자가 이렌텍이고요. 그 빅스비가 구글의 어시스턴트와 연동해서 인공지능 서비스를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에서 협업 요청 가능성이 동사에게 굉장히 크다는 부분 체크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무선 충전에 대해서 자기 공진 방식으로 삼성전자와 퀄컴 회원사로 지금 등록되어 있는 회사는 이렌텍이 유일합니다. 따라서 지금 갤럭시 노트 8에 대해서 그 무선 충전이 지금 아마 지금 잡혀 있는데요. 뭐 9월 달에 출시가 되기 전에 아마 이런 모멘텀이 하나 발생될 것이고요. 또 자회사를 통해서 V2X, OBU 단말기를 하는데 이게 자율주행 단말기와 그 다음에 주파수 단말기를 100대 공급을 한 바 있고요. 스마트 화웨이 시범도에 이미 납품이 됐습니다. 최근에 이런 부분 때문에 사모펀드에서 꾸준히 지금 매수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좀 보십사 말씀드리고요. 개미 할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매수가는 현재가부터 종가까지 가능하고요. 지금 현재 8% 정도 눌러놨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 굉장히 매력적이다 말씀드리고요. 목표가 2분기까지 목표가 11,000원을 제시해드리고 손절가 5,400원을 제시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3번 모터스인데요. 3번 모터스는 이 시간을 통해서 처음 이제 들고 나왔는데요. 보셔야 될 이유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전기차와 자율주행 두 개를 아우를 수 있는 기업이다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전기차, 중국에서 가장 전기차로 좀, 1위 기업으로 좀 마킹하고 있는 기업이 중국 상해자동차인데요. 상해자동차의 전기차의 전기차용 버스에다가 납품되는 부분에서 전략 납품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만도나 국제, 자율주행 자동차 회사를 통해서 동사가 갖고 있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SCC라는 그 컨트롤을 아다스 관련한 기기인데, 여기 납품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7개의 기종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아직 주가 반응되지 않았고요. 매수가는 현재가부터 물량을 모아가시고, 목표가 9,000원, 손절가 5,700원까지 제시해야 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LS산전인데요. LS산전은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들고 나왔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스마트 팩토링 관련해서 스마트 공정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동사가 공중 자동화 시스템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매수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조정 시에 매수 진행하시다 말씀드리고요. 목표가는 그대로 6만 원까지 가져갑니다. 거기가 좀 유효하고요. 그 다음에 TPC인데요. TPC는 뭘 보셔야 되면 스마트 팩토링 관련해서 주가가 오르지 않은 기업 중에 유일하다고 판단되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공합 자동화 부품에 대해서 국내로서 1위 기업입니다. 그 다음에 협동 로봇에 관련한 스마트 팩토링 구축을 위해서 핵심 융합 솔루션을 공급한 바 있고요. 스마트 팩토링 관련된 부분에서 향후 극기간 매출이 발생될 기업 중에 하나 예정이기 때문에 TPC가 1분기, 2분기, 3분기에 수주 공시가 나면 급등이 이루어지겠죠. 그 물량을 좀 모아가시고요. 또 하나의 모멘텀은 OLED 관련해서 중국의 차이나스타와 OLED 생산 라인 T4 프로젝트에 지금 납품 혐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다음 달부터 공급이 본격화된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서 OLED 관련 주식들이 좀 많이 갔는데 TPC는 이 부분에서 주가 반응되지도 않았고요. 매수는 현재가부터 종가지 공략 유효하고 목표가 1만 원, 손절가 6,350원을 제시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LG전자인데요. LG전자는 1분기 호실적으로 계속 말씀드렸고요. 작년에 적대임에도 불구하고 주가를 보셔야 된다고 아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LG전자를 제가 이 코너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기관들이 매집하는 부분이 나타나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상향되고 있고요. 2분기 호실적도 노릴 필요가 있고 가전 부분과 스마트폰 부분에서 실적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는 부분. 따라서 목표가 9만 원, 손절가 6만 7천 원 그대로 가져갑니다.
네, 이렌텍부터 LG전자까지 이야기 쭉 나눠봤고요. 문자 상담 또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550번님께서 성광밴드 1,600원에 비중이 크네요. 50%라고 하셨는데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시면 좋을지 궁금하다고 문자 주셨습니다. 지문상 대리님 어떤 식으로 운영하면 좋을까요? 50%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네네. 저는 뭐 어느 정도의 산업에 대한 이해를 좀 하고 계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성광밴드 같은 경우는 분위기는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이쪽 섹터 자체가 지금 조선사들 자체가 사실은 수주 절벽에 대한 부분보다는 신규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서는 LNG 가격이 좀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서 LNG 선에 대한 부분, 특히나 많이 올라가지 않았었던 탱커에 대한 신주 발주에 대한 좀 어떤 훈풍이 좀 불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성광밴드는 피팅 업체입니다. 피팅 업체이기 때문에 제일 늦게 사실 주가가 반응을 하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수주가 발주가 되게 되면은 완성 단계 맨 마무리 단계에서 그런 부분이 좀 발생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는 저는 매수를 해봐도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올해 실적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마 조금 체크를 하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아마 조금 주가가 상승을 하려면 일단은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이런 주가가 먼저 올라갈 거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동성화인텍, 한국카본, 본행지 업체들이 먼저 갈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이 피팅 업체인데 태광, 성광밴드, DK랑 이런 업체들이 많이 갈 거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으로 주가는 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 의견으로는 저는 뭐 50%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묵직하게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가시면 좀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성광밴드에 대해서 자세한 소식 저희가 들어볼 수 있었고요. 5859번님께서는 이렌텍 6,300원에 20% 지금 비중이라고 합니다. 추가 매수에 대한 문의를 주셨는데 박남일 부장님 이렌텍 잘 알고 계신데 이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이렌텍 지금 주가 중에서 가장 오르지 않은 종목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린데요. 이렌텍 일봉 차트하고 주봉 차트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일봉 차트를 한번 좀 올려보실래요? 네, 일봉 차트를 보시면 이렌텍에 대해서 주가의 흐름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커서를 한번 갖다 놔 보실래요? PD님? 1월 24일자에 한번 커서 한번 갖다 놔 보십시오. 1월 20일 거래가 110만 주가 거래가 터졌습니다. 네, 거기 갖다 놓고요. 요게 6,200원까지 거래가 됐는데요. 요 가격대에서 어디서부터 중심값이 이루어졌냐면 5,700원부터 이루어졌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3월 17일 날 거래량을 한번 보실래요? 3월 17일 날, 예. 그래서 컷을 거기 올려놓으십시오. 3월 17일 날 거래 보면 61만 주가 6,200원까지 또 거래됐죠. 그날 양봉 캔들이 이루어졌죠. 무슨 얘기냐면 마지막 가장 최저점은 지금 현재 가격대 5,800원 전후 거기서부터 물량이 매집해 간 구간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개미 훑기를 시작하는 이후에서는 이평선을 밀집시킵니다. 그래서 고객님은 지금 현 가격에서 주가를 이렇게 매수가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물량을 모아 가셨다가요. 요 동종목은 6,480원 정도 넘어가면 급등이 이루어집니다. 그때까지 물량을 저울질해 간다는 거 누군지는 저희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사모펀드에서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다는 거 체크할 필요가 있는데요. 요 동종목은 아마 하반기, 그러니까 8월부터 9월까지 갤럭시 노트 8에 대한 기대감과 아무래도 그 증강 현실에 의해서 인공지능 빅스비에 맞물려 들어가는 그 시너지 효과를 보고 들어간 것 같고요. 2분기부터는 저희가 볼 게 뭐냐면 갤럭시 S8에 배터리가 100만 개가 이번 달부터 납품이 됐고요. 다음 달부터는 200만 개 납품이 됐는데 이 계산이 2분기에 이루어집니다. 2분기 어닝스펄이 나올 겁니다. 따라서 물량을 철저하게 뺏기지 마시고 모아가시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렌텍 같은 경우에는 어닝이 굉장히 좋게 나올 수 있다. 물량 뺏기지 말자라고 종목 상담 남겨주셨습니다. 종목 상담 잠시 뒤에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라이브 매매 타임 시간입니다. 지문상 대리의 종목 이야기 또 나눠보도록 하죠. 5종목 가볼까요? 네, 삼성 엔지니어링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주가 움직임은 기술적으로는 조금 긍정적으로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고 있고요. 내용적인 부분으로 보더라도 최근에 유가에 대한 조금 변동성이 조금 나오긴 했습니다만 중장기적인 흐름으로 보게 된다고 할 경우는 WTI 55달러 이상은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수주 발주에 대한 분위기는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좀 많이 시장에서 소외를 받았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코스피 지수, 특히 이제 시클리컬 업종을 다시 한번 재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시장의 어떤 분위기도 사실은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조선 그리고 EPC 업체들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관심권에 둬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사실 기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기업의 어떤 내용 가치적인 부분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살리느냐 마느냐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결국은 그 유동성에 대한 부분은 전부 다 해결이 됐고요. 그리고 최근에 LNG선 발주에 대한 부분이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결국은 EPC 업체로도 좀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는 여전히 바이 관점으로 유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가지고 나온 종목 두산 밥캣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가 사실 한 2달 전부터 좀 계속 좀 말씀을 드리고 있었던 종목인 것 같은데 주가의 움직임은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트럼프 인프라 관련 수혜주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아마 오늘 이후로는 좀 주가는 좀 가지고 이 두산 밥캣이라는 주식을 좀 가지고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모그룹에 대한 리스크가 너무나도 좀 많이 존재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최근에 두산중공업 BW 발행과 두산 인프라코어의 BW 발행 얘기는 결국은 주가에 대한 희석 요인이 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두산 인프라코어가 갖고 있는 두산 밥캣의 지분에 대한 블록딜 여부도 조금은 시장에서 루머로 좀 돌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업에 대한 가치는 좋지만 모회사의 리스크가 여전히 충분히 남아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오늘은 좀 마무리로 가지고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보수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고요. 다음 가지고 나온 종목은 오텍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가가 추천을 드린 이후 좀 타이트하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은 보이고 있습니다만 전고점은 충분히 돌파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실적인 것 같습니다. 지금 여름이 다가오고 있는데 지금부터 굉장히 덥기 때문에 에어컨 판매량 굉장히 급증할 거고요. 그리고 동사가 가지고 있는 B2B 영업에 대한 부분도 에어컨 판매량, 시스템 에어컨 판매량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많이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에어컨 판매량에 대한 부분이 아무래도 상승 모멘텀이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아무래도 매출 기여도가 그렇게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오텍도 여전히 관심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가지고 나온 종목은 SNS텍입니다.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을 가지고는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시장이 좀 요구하고 있는 부분은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 쪽에서 V랜드 시장을 아마도 독식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반도체 장비 쪽보다는 소재 쪽이 다시 한번 좀 주가 랠리가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SNS텍 같은 경우도 식각업체는 아니지만 노광 공정 안에서 포토마스크 공정은 결국은 V랜드 시장 안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바닥에서 좀 매집을 하시면은 저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업사이드로 한 30% 이상은 좀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V랜드 시장이 개화가 된다고 할 경우에는 동사가 가지고 있는 포토마스크 공정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 다음으로 가지고 나온 종목은 이노 와이어리스 가지고 나왔습니다. KMW와 동일하게도 같은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상승률은 기대치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5G 망투자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일단은 통신주들 KT나 SKT나 U+가 망을 깔아야 되는데요. 그 망을 깔기 전에 중계기가 필요합니다. 중계기는 일반적인 중계기라기보다는 스몰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스몰셀을 판매를 하고 있는 국내 대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아무래도 5G 망 투자가 국내에 이어진다라고 할 경우에는 동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5G랑 연결지어서 본다라고 할 경우에는 많은 수혜를 예상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속보들이 올라와 있고요. 전용우 정유라 씨가 지금 본국에 소환이 됐습니다. 예, 국적지에서 체포가 됐고요. 이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또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정리를 해서 시간이 되면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박남일 부장님 5종목 가볼까요? 네. 첫 번째 또 신성델타테크인데요. 신성델타테크도 이 시간 통해서 꾸준하게 좀 말씀드렸던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 동종목은 매매로 보시면 안 되고요. 투자의 개념으로 보신 분들은 아마 눈치채셨을 겁니다.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 LG화학의 그룹에서 가장 독보적인 존재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요. 2분기 성수기 진입되기 때문에 아마 어닝 서프라이즈 나올 겁니다. 그 이유가 에어컨에 들어가는 그 부품에 대한 그 모든 것이 그 핵심 모터의 부품을 동사가 지금 납품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전기차에 관련해서도 파워 릴레이 어셈블리라는 부품이 전기차 부품으로 해서 패키지 형태로 지금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우리가 알려진 곳은 전기차 배터리에 대해서 LG화학이 납품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5개의 그 자동차 기업이 있는데요. 자동차 계열사 기업 중에서 5개의 기업을 만들어서 얘네들이 전기차 파워 릴레이 어셈블리를 국산화하는데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패키지화돼서 납품이 되고 있는데요. LG전자를 통해서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미락을 맺었기 때문에 공시가 되지 않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LG의 전기차 배터리는 왜 보셔야 되냐면 전기차의 가장 그 핵심은 배터리에 들어가는 그 배터리 셀과 배터리 팩을 연결해준 전기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을 동사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전기차에서 핵심은 배터리이기 때문에 배터리 관련 기업 중에서 안 올라간 기업 그럼 신성델타테크죠. 오늘 중국에 대한 어떤 따뜻한 문제도 완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열리버리면 상당한 매출이 나타날 것입니다. 작년에 흡수 합병한 신성 FS를 통해서 LG 디스플레이에 OLED 자동화 공정화 라인을 지금 수주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런 부분이 작년 8월에 그래서 흡수 합병을 했죠. 신성 FS를요. 그래서 동사는 실적이 아마 그 중소형 중에서 탑피로 제가 제시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그 최근에 그 보험사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는 것은 작년 11월 5일 날 20만 5천 주 12전환됐는데 그 물량이 다 나온 거죠. 오늘 만약에 17,653주가 나오면 자양단 매도가 됐기 때문에 수급이 굉장히 강화될 겁니다. 이 물량을 받아내기 위해서 한 5일 동안 큰 손들이 아마 매수를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그 델타의 자동차 부품에서로 자동화 공정화 라인이 공급이 되고 있고 수주 규모가 상당히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이틀 전부터 들어가기 시작했고 기타 법인들이 또 매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보시면 말씀드리고요. 매수는 종가 공략수로 소개시켜드리고 목표가 2분기까지 7,000원, 손절가 3,000원을 제시해야 됩니다. 두 번째 미래나노텍인데요. 미래나노텍은 우리가 이미 시세를 따먹었죠. 우리가 2달 전에 상한가 칠 때 한번 따먹었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 화요일 날 한번 그 8% 급등이 나올 때 50% 드러냈습니다. 저 50%는 갖고 있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요. PM종 멤스 마이크의 수요 증가가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그 수요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주가가 반응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1분기 실적 서프라이즈 나왔고 영업이익이 좋게 나왔지만 지금 현재 위에 달려있는 윗꼬리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일단 따라가는 매매는 하지 마시고 갖고 계신 분들은 50%는 가져가자. 단 눌림목이 4만봉 났을 때는 물량을 잡아가자. 왜? 윗꼬리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20 동안 더 행보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상승적인 흐름은 그 물량을 더 뺐을 때 올라간다는 거. 목표가 1만원 그대로 가져갑니다. 자, 세 번째는 IG비전인데요. IG비전은 1분기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습니다. 근데 왜 지금 빠졌냐? 자, 보십시오. 4차 산업혁명의 인프라 5G용 강 케이블 수요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강 케이블이 5G에서는 반드시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 IG비전의 그 자회사를 통해서 그 자회사 머큐리가 있는데요. 그 스마트 ICT라고 합니다. 요 스마트 관련해서 그 IoT, 자물 인터넷 쪽에서 섞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우정사업부에서 이 동사 머큐리를 통해서 그 알뜰폰 판매까지도 허용을 한 겁니다. 따라서
알뜰폰의 그 주력 우리가 보면은 어떤 항으로 나가면 알통 모바일을 하고, 그 다음에 아이즈 모바일로 해가지고 그런 상품이 지금 나가고 있죠. 또 하나는 문 대통령 공약사항이 통신요금 인하 방침을 밝혔기 때문에 이 알뜰폰 판매를 해서 동사가 상당히 좀 괜찮을 것이다. 그 다음에 자회사 로터리를 통해서 화장품 파우더 비비밤이 이제 본격적으로 출시가 되기 때문에 보입시다 말씀드리고요. 종가 공략주를 제시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DPC인데요. DPC는 인공지능 플랫폼 관련해서 개발사의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동사는 이런 부분에서 주가가 아직 반응하지 않았는데 서서히 기관들이 모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DPC는 현재가 매수 가능하고요. 눌림목이 발생할 때마다 물량을 모아가시고 목표가 7,000원 그대로 가져갑니다. 마지막 소프트센인데요. 소프트센은 지난주 제가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요. 근데 소프트센이 지금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어저께인가요? 어저께 한번 투자 전략 짜드렸죠. 보유관 좀 유하고요. 아직 거래량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가져가 보십시오 말씀드리는데, 거래량이 터지면 70% 이익 실현 관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보유관 좀 유하고요. 목표가 4,000원, 손절가 2,050원 제시해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5종목 저희가 쭉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벌써 3시 26분 지나고 있습니다. 박남일 부장님은 시간 관계상 이쯤에서 좀 보내드려야 할 것 같은데, 다음 주에 저희가 혹은 매수포착 타이밍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금융투자증권 원주지점의 박남일 부장이었고요. 예상 체결지수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확인해보도록 하죠.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 현재 2346.80포인트 거래 마감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0.13% 하락, 상승 마감이 예상이 되고요. 3포인트 정도 상승 마감이네요. 자, 그렇다면 일중 흐름들 같이 만나보도록 하죠. 오늘 12시 이후에는 비슷한 흐름들 가져가고 있습니다. 저점 대비해서 고점 많이 올라오는, 혹은 오늘 이제 좀 반전이 있는 듯 했는데, 일단은 강보합권 수준에서 오늘장은 마감이 될 것으로 이렇게 그래프를 통해서도 한눈에 만나볼 수가 있고요. 수급 주체들을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 주체 보시면 기관 많이 삽니다. 기관이 2,666억 원이나 사고요. 그 중에서는 금융투자가 3,065억 원 강하게 매수 들어오고요. 연계금도 소폭이지만 150억 원 정도 삽니다. 외국인은 2,928억 원 순 매도하면서 지수 상승을 좀 막고 있고요. 개인은 127억 원 순 매도하는 모습입니다. 자,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시총 상위주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모두 하락하는데 낙폭이 크진 않습니다. 약보합권입니다. 각각 4,000원, 100원, 50원 정도 소폭 하락하고요. 네이버 역시 3,000원 하락, 0.3% 정도의 약보합권에서 머무르고 있는 것을 봐서는 시총 상위 1위부터 5위까지는 오늘 보합권 수준에서 위아래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좀 될 것 같습니다. 6위부터 10위는 어떨까요? 한국전력이 강보합권이고요. 현대모비스의 낙폭이 가장 큽니다. 시총 상위주들 가운데서는 오늘 6,500원 하락하면서 2.31% 낙폭을 기록하고 있고요. 삼성물산, 포스코, 삼성생명 모두 상승하는데 상승폭이 그렇게 세 종목 다 크진 않아서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 중에 현대모비스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보합권에서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오늘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으로 가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652.24포인트 상승 마감이 예상이 됩니다. 0.49% 상승이고요. 3포인트 이상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닥이 오늘 잘 가고, 일단 650선의 심리적 저항선을 지금 뚫고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중 흐름들 좀 그래프를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보다 많이 올라온 모습 보이실 겁니다. 장 초반에 650포인트 밑에서 시작을 해서 현재 652포인트, 653포인트 부근까지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들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수급 주체 보시면 개인만 매수합니다. 개인이 120억 원 매수하고요. 외국인이 22억 원 팔고 기관이 91억 원 순 매도하고 있습니다. 일단 개인은 사고 외국인 기관 파는데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22억 원까지 외국인의 매도 물량은 줄어들었다. 그리고 기관도 투신과 연계금은 각각 86억 원, 131억 원 정도 순 매수하고 있다라고 체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시총 상위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시총 상위주들 큰 폭의 상승을 보이는 종목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오늘 제약바이오주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한미약품의 훈풍을 받으면서 올라갔는데 메디톡스 오늘 3% 가까운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51만 7천 원대에서 지금 거래 마감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셀트리온 로엔만이 소폭 하락이 예상이 됩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만나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시총 상위주들 가운데 제약바이오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이로메드, 휴젤 같은 종목들은 4% 이상 5%대의 급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SFA도 오늘 9만 원대 터치하면서 다시금 상승 동력을 키워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미팜도 1.8% 상승, SK머티리얼즈만 1.3% 하락 마감이 예상이 됩니다. (5월의) 마지막 거래일 5월 31일 수요일에 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코스피, 코스닥 모두 마감이 됐고요. 마감 시황 이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상 대리님 들어볼까요? 사실은 시장 자체적인 어떤 지수에 대한 분위기는 양대 지수 모두 좀 긍정적인 흐름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특징적인 부분을 보면은 거래소 쪽에서 기관 쪽에서 좀 강하게 매수가 들어왔는데 이 부분 자체적인 부분은 사실은 금융투자 쪽에서 거래소 쪽에서 현물 매수가 들어왔고 선물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일정 부분 어떤 차익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최근에 장이 굉장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발빠른 순환 매장이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동성으로 이어가고 있었던 부분이 삼성전자가 자사주 소각이 되면서 일정 부분 인덱스 플레이가 되지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안주를 찾으려면 내수, IT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나아간다라고 할 경우에는 뭐 시클리컬 업종들까지 이런 부분을 좀 집중을 하면서 발빠른 어떤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5월장 마감이 됐는데요. 많이 올랐네요. 5월 전반적으로 보면 코스피 오늘도 상승 마감됐는데 2347.30포인트의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0.15% 소폭 상승이고요. 코스닥이 상승폭이 큽니다. 652.04포인트 0.46%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원달러 환율 살펴보도록 하죠. 1120원대는 지켰습니다. 1120원 40전에 거래가 마감이 됐고요. 4원 70전 하락 마감입니다. 자, 오늘장 마감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죠. 오늘장 내일장의 수익률 점검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함께 하신 라이브 매매타임 추천된 종목들, 매수한 종목들 얼만큼 올랐는지 바로 확인하도록 하죠. 자,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 주식탐탐의 이재모 팀장, 두성엔지니어링 20.9% 상승했고요. 매수를 4월 7일 금요일에 했습니다. 외국인 기관 수급이 증가가 되는 게 긍정적이고 향후 기관 수급의 연속성을 확인하자라고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함께하고 계신 유한타증권 은평지점의 지문상 대리도 주성엔지니어링을 추천을 해주셨는데 4월 19일 수요일에 추천을 해줬습니다. 11.8% 그 일 기준으로 지금 상승하고 있고요. 증창미, 봉지, 장비, 수주 모멘텀이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긍정적인 코멘트 주셨습니다. 다음은 주식탐탐의 주보람 팀장, 제넥신 5월 16일 화요일에 매수했고요. 8.3% 상승입니다. 6월 이후 R&D 호재성 모멘텀이 부각되고 있고 이로 인해 상승되고 있다. 단기적 급등 기대는 금물이고 좀 장기적으로 보자. 라고 주셨습니다. 다음은 마찬가지로 주식탐탐의 주보람 팀장 5월 2일 화요일에 매수한 서부 T&D 7.4% 상승이고요. 9월에 호텔 준공이 있습니다. 기대감으로 점진적인 상승이 기대가 되고 자산 우량주에 대한 기대감으로 목표 주가까지 홀딩하자 이야기 주셨네요. 다음은 AR 인베스트먼트의 오현진 팀장입니다. KT 서브마린 4월 17일 월요일에 매수했는데 6.5% 상승했고요. 해저 케이블 신규 수주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고점 돌파로 추가 상승이 기대되는 종목이다 주셨네요. 자, 마지막으로 KTB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성웅 과장입니다. 영업무역 4월 13일 목요일에 매수했고요. 5.5% 현재 상승 국면입니다. 미국 의류시장이 바닥 탈피 국면이고 자회사들의 실적 증가가 긍정적이고 좀 중장기적으로 보유하면서 지켜보자라고 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주식탐탐의 주보람 팀장과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가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팀장님? 여보세요? 주보람 팀장님? 네, 여보세요? 예. 끊긴 줄 알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예. 자, 오늘 제넥신 종목 그동안에 많이 올라와서 저희가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향후에 어떤 식으로 운영하면 좋을지 들어볼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연결 상태가 지금 고르지 못해서 잠시 뒤에 다시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감 지수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수급 주체들을 좀 확인하면서 오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좀 강하게 장 막판에도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3,513억 원, 3,515억 원까지 지금 매수 물량 늘려놨는데요. 금융투자가 3,844억 원 매수했고요. 연기금이 190억 원 매수했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만이 매수를 했고요. 외국인의 매도 물량은 많이 줄어든 모습입니다. 개인이 167억 원 매수했고요. 외국인이 17억 원 매도, 기관이 149억 원 매도한 모습입니다. 자, 수급 주체 확인하는 동안에 전화 연결이 다시 됐다고 해서 가보도록 하죠. 팀장님, 나와 계신가요? 네, 여보세요? 예. 이제 잘 들리네요. 자, 다시 한번 제넥신, 서부 T&D 두 종목 들어볼까요? 네, 우선 오늘 제넥신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제약 바이오 섹터의 흐름이 오늘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약사 쪽에서 라이센스 아웃과 관련된 모멘텀, 이러한 부분들이 가시화가 되고 있다는 소식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상당히 오늘 제약 바이오 쪽에서 좋은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 좀 많이 오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그동안에 거의 제약 바이오 섹터 쪽에서 모멘텀을 좀 많이 목말라 좀 했었는데 이런 갈증을 해소시켜줄 수 있는 모멘텀들이 이제 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주가가 좀 많이 오르는 종목들은 이런 모멘텀들이 좀 많이 있다. 제약 바이오 센티멘트를 좀 올려줄 수 있는 그런 모멘텀들을 좀 많이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굳이 옥석 가리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오늘 주가가 좀 많이 오르고 있는 종목들이 하반기에 기대주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중에서 오늘 제넥신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글로벌에서 상당히 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파이프라인들이 라이센스 아웃이 될 기대감들이 상당히 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하반기 9월 이후에 이제 임상이 완료가 되면 라이센스 아웃이 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 그에 따른 기대감들이 많은 좀 매수세로 연결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급등한 이후에는 좀 소폭의 교정을 좀 거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기대감이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좀 형성이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까지는 좀 가져가자 나가는 투자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부 T&D 좀 말씀을 드리면, 서부 T&D 같은 경우는 지금 대형주 위주의 시장으로 사실 많이 좀 올랐었는데, 지금 유입되는 물량들은 지금 이제 이 시장 이후에 좀 저평가주의 시장이 올 것으로 예상이 돼서 저평가주와 좀 관련된 서부 T&D로부터 좀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서부 T&D 시가총액이 한 6천억 정도 되고 있는데, 신정동 부지라든지 인천 쇼핑몰, 용산 호텔 부지라든지 이런 부분들 토지 자산들을 좀 평가를 해보면 지금 토지 자산들의 공시지가가 한 1조 2천억 원 정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9월에는 호텔 준공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이를 모멘텀으로 삼아서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정리가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9월 모멘텀 전까지는 천천히 좀 바이앤 홀딩 전략으로 좀 가져가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제넥신과 서부 T&D 두 종목에 대한 향후의 전망들 그리고 투자 포인트들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식탐탐의 주보람 팀장과 함께했고요. 내일 주요 일정 산업별 투자 정보 정리해드립니다.
자, 오늘 장이 마감이 됐고요. 오늘 장은 또 5월의 마지막 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내일 장은 좀 더 새롭게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6월의 첫째 날인데 내일 어떤 식으로 저희가 정리를 해볼까요? 사실 시장이 되게 좋은 거는 맞는데 조금 과거와는 좀 다른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섹터로 자금이 한꺼번에 몰려 있거나 아니면은 주도주가 있어가지고 주도주가 쭉 올리는 그런 시장은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기관의 플레이라든가 외국인들의 플레이가 거의 인덱스 플레이 위주로 좀 많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높아 보이기 때문에 오늘 제약 바이오 섹터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본다라고 할 경우에는 어제는 IT 중성주들이 굉장히 세게 올라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발빠른 순환매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전략적으로 내일 어떤 섹터가 올라가냐라고 좀 점쳐진다라고 할 경우에는 조선업종과 해운업종들이 다시 한번 좀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높아 보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그렇다면 저희가 내일부터 좀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이 있다면 이야기해보고 싶은데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일단은 첫 번째로는 주성 엔지니어링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수익률도 좀 많이 언급이 되고 이러고는 있는데 저는 사실 업사이드로 좀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근거로는 작년부터 사실 장비 업종들이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SFA라던가 아니면 AP 시스템이라던가 전체적인 종목군들이 LG 디스플레이향 물량을 납품하고 있는 친구들보다는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 쪽에서 납품하고 있는 친구들이 멀티플도 굉장히 높게 받았었고요. 그리고 실적도 굉장히 사실은 좀 좋았습니다. 근데 어제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그 빈 공간을 카펙스 투자는 결국은 OLED 쪽으로 집행이 되겠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관련주라고 얘기를 하는 주성 엔지니어링과 조금 확장지어서 말씀을 드리면 비아트론까지가 굉장히 좀 수혜를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올해 실적 굉장히 좋습니다. 멀티플 기준으로 10배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다시피 기술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일정 부분에 단기적인 저항대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눌림목 구간대에 좀 매수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연간의 가이던스는 굉장히 좋기 때문에 IT 중소형 섹터들도 굉장히 좀 여전히 좀 좋다라고 좀 판단이 들고 있기 때문에 주성 엔지니어링 여전히 좀 관심주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주성 엔지니어링 들어봤고요. 다음 종목도 가볼까요? 네, 모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좀 빠져서 마감을 했는데요. 좀 저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렇습니다. 실적이 어제 나왔는데 본업에서는 적자가 발생이 됐고요. 그리고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42억 정도의 흑자가 났습니다. 이 회사는 사실 본업으로 보시면 안 되고 이제 신사업 부분에 대한 모습으로 보셔야 될 텐데요. 아마 젊은 시청자분들께서는 아이템베이와 아이템매니아가 어떤 회사인지는 분명히 아실 겁니다. 게임 재화 안에 게임에서 거래되고 있는 아이템을 개인 간끼리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플랫폼이 게임 안에 존재가 되게 되면은 청소년 불가 판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리니지 레볼루션이 청소년 불가 판정이 났던 이유도 게임 안에 거래소, 통합거래소가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부분은 결국 사행성을 조장을 한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밖에서 그리고 장 외에서 이제 거래가 되고 있는 사이트가 바로 아이템 매니아와 아이템 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멘텀은 아까도 계속 말씀을 드렸다시피 리니지 M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니지 M의 성공 여부에 따라서 동사가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굉장히 좀 좋아지지 않을까. 결국은 저는 2분기 실적은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더라도 분할 매수 관점으로 조금씩 매집을 하시면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모다 같은 경우에 좀 장기적으로 보는 게 좋다. 리니지 M 이후까지 좀 2분기, 3분기까지 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한 종목만 더 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CGN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라서 기대감으로만 가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가 좀 들릴 수도 있습니다만
시젠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제약바이오 섹터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요. 체외 진단, 분자 진단하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는 사실은 장비를 깔아주고 장비로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씨약으로 마진율을 먹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부터 진행이 돼 오고 있었던 해외 파트너사와의 계약도 계속적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작년에 사실 국내 영업을 거의 못했었던 부분이 올해 같은 경우는 국내 영업 부분이 정상화가 돼가면서 실적도 실적, 그리고 영업이익률에 대한 부분도 환율을 제외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굉장히 작년 대비 사상 최고치의 실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단순히 어떤 파이프라인에 대한 그림으로만 볼 수 있는 바이오 디벨로퍼 업체들보다는 확실히 기술력이 존재를 하고, 그리고 시장에서 시장을 진두지휘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저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올해가 사실은 한 5만 원까지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중장기적인 비즈니스 모델의 메리트가 좀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젠까지 이야기를 쭉 나눠봤고요. 이제 내일장에 대해서 저희가 대비까지 쭉 나눠봤습니다. 유한타증권 지문상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5월의 마지막 날이고요.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새로운 달이죠. 6월 1일 내일 오후 2시에 더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